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서부터는 자, 여러 가지 부등식에 대한 내용을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부등식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요. 그 부등식의 그 성질을 먼저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미 여러분들이 예전에 다 공부한 내용이긴 하지만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세실수 A, B, C에 대해서요. 자, 이게 지금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자, A가 B보다 크고요. 자, 그 다음에 B가 C보다 크면, 자, A는 C보다 크다. 3단 논법과 관련된, 자,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자, A가 B보다 크다이면, A가 B보다 크다이면, 즉, A가 B보다 클 때, 양쪽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양쪽에 똑같은 수를 빼도, 자, 부동호의 방향은, 자,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 더해주는 C는 양수든 음수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에 보시면, A가 B보다 더 클 때, 만약에 그 C가 0보다 더 큰 양수인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양수인 경우는 양쪽에 똑같은 이 그 C를 우리가 곱하거나 나눈다고 하더라도 이 부동호의 방향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고 드립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가 그런데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C가 0보다 작으면 그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어지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부동호의 방향이 자, 반대로 바뀐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이제 원래 필에서는, 자, 필 내용에서는, 자, 부등식의 성질 세 번째,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약간 좀 어려워할 것 같아서 그 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려고 했는데요. 자,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자, 선생님이, 간단한 1차 부등식의 풀이법을 하나, 설명을 해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 1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차 부등식이라고 하면은요, 자, 모든 항을 다 왼쪽으로 이동을 시켰을 때, 이렇게 부등호를 이용해서, 자, 나타내어진 이런 식을, x에 대한, 모든 항을 다 왼쪽에 이항을 시켰을 때, 왼쪽이 x에 대한 1차식이고요. 1차식이고, 그리고 부등호를 이용해서 만약에 나타내는 식이다라고 한다면, 자, 이거를 보고 우리가 1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왼쪽이 2차식이면 자 2차 부등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부등호는 종류가 네 가지가 있죠. 왼쪽이 크다, 오른쪽이 크다, 왼쪽이 크거나 같다, 오른쪽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요 한 가지 예만 일단 선생님이 한번 자, 예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자 1차 부등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예전에 여러분들 1차 방정식 풀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1차 방정식 굉장히 쉽게 생각했었는데 만만치 않았죠? 자, 1차 부등식도,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1차 부등식은요, 자, 모든 x가 있는 항은 왼쪽에 그 좌변으로 다 이항을 시켜서 동그라미를 다 정리를 해버리고요. 자, 그리고 상수항은 다 오른쪽으로 여러분들 다 이항을 시켜서 계산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만약에 그 1차 부등식이 x가 있는 항은 왼쪽에서 ax가 됐고, 자, 오른쪽에 있는 상수항은 b가 됐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차 부등식을 풀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풀어줘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자, a가 0보다 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0보다 큰 수를 양변에 나누어주거나 곱한다고 하더라도 부동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a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x는 a분의 b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자, 1차 부등식의 해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0보다 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이제 두 번째. 슬슬 이제 한번 우리가 신경을 써봐야 되는데요. 자, a가 그러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자, a가 0보다 작으면 a가 음수란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세 번째 성질이 뭐였습니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동호 방향이 어때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자, 부동호 방향이 바뀝니다. 부동호 방향이 바뀌면서 a분의 b 이렇게 1차 부등식의 해가 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0보다 큰 경우와 0보다 작은 경우는 자, 두 가지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혹시 자, a가 0보다 작은데 0보다 작은 a로 나누었을 때
자,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인정. a분의 b라고 이렇게 할 때 a가 음수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 a가 음수라는 얘기입니다. a가 음수라는 얘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버립니다. 결과가 여기 오른쪽은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런 생각은 꿈에서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줄 수 있느냐면 자, 요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a가 0인 경우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0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 왼쪽에 0 곱하기 x가 되니까 왼쪽은 항상 뭐가 나오면 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죠. 이 b에 따라서 우리가 상황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b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을 겁니다. 0을 포함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자,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b가 0보다 작다는 것은요. 자,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마이너스 3 같은 거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왼쪽은 항상 0 나온다고 그랬죠? 0은 마이너스 3보다 어때요? 크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식은 x에 무엇을 넣든 항상 성립하죠. 자, 이렇게 되면 자, 해가 어떻다? 우수히 많다라고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b가 0이면요. 자, 0이 0보다 큽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얘가 만약에 3이었다. 그러면 뭐 0이 양수보다 크지는 않죠.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 자, 해가 없다 이렇게 자, 결론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부등식의 성질 자, 큰 타이틀 걸고 세 가지 살펴봤고요. 특히 이 세 번째 있는 그 내용의 그 포인트를 맞추면서 우리가 자, 1차 부등식 푸는 자, 그런 방법에 대해서 1차 부등식 푸는 방법에 대해서 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들 부등식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가능할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 가능합니다. 자, 부등식 같은 경우도요. 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다 가능하거든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덧셈 방법.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b보다 크고 d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이 둘을 만약에 다 더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x와 y의 합을 구하겠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x는 a보다 크고요. 자, b보다 작고 y는 b보다 크고 d보다 작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을 더한 것은 작은 것끼리 더한 것보다는 크고요. 큰 것끼리 더한 것보다는 어떻다? 작게 되겠죠. 자, 조금 이따가 이제 실전 문제가 나올 텐데요. 자,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뺄셈은 어떻게 될까요? 뺄셈은, 작은 것끼리 더해야 여러분들 가장 작은 수가 나오고요. 큰 것끼리 더해야 가장 큰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는 범위가 저렇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뺄셈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x는 얘가 작고 얘가 크죠. 자, 그 다음에 y는 얘가 작고 얘가 큽니다. 자, 그러면 x에서 y를 뺐을 때 가장 작은 수가 여기 와야 되고 가장 큰 수가 여기 와야 되는데 어느 경우에 가장 큰 수를 만들 수 있죠? 내가 가장 작은 x 값에서 가장 큰 y를 뺐을 때 가장 작은 x 값에서 가장 큰 y를 뺐을 때 가장 작은 수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게 지금 C가 돼야 되는데 B가 되네요, 여러분들. C가 돼야 되는데 B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자, 어떻게 바꿔줘야 되죠? C가 돼야 된다. 이걸 바꿔야 되죠? 자, 이게 이제 A 더하기 C가 되고요. 자, 이거는 B 더하기 D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밑에 있는 이 C로 썼어야 되는데 B로 쓰는 바람에 이런 사고가 생겼습니다. 자, 이쪽은 아직은 이제 안 했나요? 자, 그러면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에서 가장 큰 수를 뺐을 때가 가장 작은 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수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가장 큰 x 값에서 가장 작은 y 값을 뺐을 때, 즉 b에서 c를 뺐을 때가 가장 큰 수가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뺄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곱셈과 나눗셈은 어떻게 되느냐? 자, 곱셈과 나눗셈. 자, 이것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면, 자, 이거를 c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x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고요. 자, y는 c보다 크고 d보다 작고, x a보다 크고 b보다 작고, y c보다 크고 d보다 작습니다. 자, 그러면 곱하기는 어떻게 하느냐?
곱하기는 여러분들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x 곱하기 y가 되고요. 자, 이쪽으로 이제 y분의 x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곱하기 같은 경우는요. 곱하기나 나누기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만약에 a, b, c, d 모두가 양수라면 어떻습니까? 작은 것끼리 곱한 것보다는 클 거고요. 큰 것끼리 곱한 것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큰 수로 작은 수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작은 수로 큰 수를 나눴을 때 이때가 가장 작은 수가 나오고 이때가 가장 큰 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나 이 A, B, C, D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가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구별이 전혀 안 되죠? 양수인지 음수인지 전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은요, 어떻게 하느냐면 A하고 C하고 곱하고요, A하고 D하고 곱하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하고 곱하고 B하고 D하고 곱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개를 여러분들이 다 조사를 해봅니다. 다 조사를 해서 가장 작은 걸 여기다 갖다 쓰시고요, 가장 큰 수를 여기다 갖다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눗셈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Y로 X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C로 A를 나누고요, 자, C로 B를 나눠보고요, 자, 그 다음에 B로 A를 나눠보고, 그 다음에 D로 B를 나눠봅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왼쪽에 오고요. 가장 큰 게 오른쪽에 오면 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랬죠? A, B, C로 주어지는 수가 양수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요. 자,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덧셈과 뺄셈을 먼저 한번 해보죠. 자, 먼저 덧셈을 한번 해보면요. 자, 위아래로 써주는 게 여러분들 좋겠죠? 자, 위아래로. 자, x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그 다음에 y는 4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를 세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x 더하기 y. 자, 작은 것끼리 더했을 때가 가장 작다라고 했죠? 자, 작은 것끼리 더했을 때가. 그럼 다른 거 한번 더해보세요. 3하고 7하고 더하면 벌써 10이에요. 그리고 5하고 4하고 더해도 얼마예요? 벌써 9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수가 나오려면 가장 작은 것끼리 더했을 때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장 큰 수끼리 x와 y 가장 큰 수끼리 더해보는 거죠? 자, 그럼 1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뺄셈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 x에서 y를 뺐을 때 자, 3에서 4를 뺄 수도 있고요. 3에서 7을 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작은 거에서 큰 수를 뺐더니 크게 나간 수가 나오죠. 자, 그리고 5에서 4를 빼면 1이죠. 근데 5에서 4를 빼면 얼마입니까? 5에서 4를 빼면 1이고요. 자, 5에서 7을 빼면 얼마입니까? 5에서 7을 빼면 마이너스 2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이너스 1이 더 큰 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즉,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뺐을 때가 작고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을 때가 가장 큰 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덧셈과 뺄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 곱셈과 나눗셈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셈과 나눗셈. 자, 요 범위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x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고 y는 4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자, 그러면 두 수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수를 곱하면 자, 선생님이 직접 그 곱한 수들을 다 써보라고 했습니다. 자, 3, 4, 12, 3, 7, 21, 그 다음에 5, 4, 20, 그 다음에 5, 7, 35. 그러면 12보다는 크고요. 35보다는 작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지금 다 숫자가 양수였기 때문에요. 작은 것끼리 곱한 게 가장 작았고요. 큰 것끼리 곱한 게 가장 컸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에서는 그 부호가 양수, 음수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풀 수 있는 자, 그런 경우로 여러분들한테 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자, 나눗셈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눗셈은요. 자, y분의 x인데요. 자, 이것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y로 x를 다 나눠보라고 했죠. 자, 그러면 4분의 3이 되고요. 이렇게 나누면 뭐가 됩니까? 4분의 5가 됩니다. 이렇게 나누면 뭐가 돼요? 7분의 3이 되고요. 자, 이렇게 나누면 7분의 5가 됩니다. 그러면 가장 작은 게 뭐죠? 7분의 3이죠.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뭡니까? 가장 큰 게 그래도 이 중에서 1 넘는 것은 4분의 5밖에 없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작은 수, 가장 큰 수, 이 범위 안에 y분의 x는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자, 부등식의 일단 그 성질을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성질을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세 번째 성질을 집중적으로 이용한 자, 1차 부등식의 풀이법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부등식 같은 경우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연산이 가능하다는 거. 자, 이거 살펴봤는데 특히 곱셈과 나눗셈의 그 부등식의 연산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